안녕하세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만 보는 이박사 중국어 채널입니다. 오늘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학습 시리즈 小学语言2年级第二册下第12课日月潭 1월달이라는 제목으로 12번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후원 계좌 부탁드립니다. 참 말하지만 제 수업은 시간이 길고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보다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최대한 큰 PC 화면, 제일 좋게는 TV 화면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TV에서도 유튜브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시간 조금 줄였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해서 열심히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 초등학교 유튜브 이 썸네일인데 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 치, 시, 를 혀를 맞는 발음, 건스름 발음할 때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특히 북경 친구들 지지시를 자연스럽게 심하게 말해서 발음합니다. 를 위에 단, 르가 아니고 를 위에 단입니다. 1월달 대만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죠. 중국 교과서에 실린 대만의 자연 풍광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영상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차근차근 수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도 한번 실은 적이 있어요. 안 보신 분도 있지만은 자, 보셨든 안 보셨든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감상하세요. 日月潭。日月潭是我国台湾省最大的一个湖，它在台湾省中部的山区，那里群山环绕，树木茂盛，周围有许多名胜古迹。日月潭很深，湖水碧绿，湖中央有个美丽的小岛，叫光华岛。小岛把湖水分成两半，北边像圆圆的太阳，叫日潭，南边像弯弯的月亮，叫月潭。清晨，湖面上飘着薄薄的雾，天边的晨星和山上的点点灯光，隐隐约约地倒映在湖水中。中午，太阳高照，整个日月潭的美景和周围的建筑都清晰地展现在眼前。要是下起蒙蒙细雨，日月潭好像披上轻纱，周围的景物一片朦胧，就像童话中的仙境。日月潭风光秀丽，吸引了许许多多的中外游客。 자, 감상했죠?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선 词汇和搭配 어휘를 통해서 말뭉치를 배우고 말뭉치를 통해서 문장을 배우겠습니다. 딱 단어만 배우면 그거는 단어만 외우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 최소한 의미 덩어리 말뭉치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목이
日月潭, 한국어로는 일월담. 아까 일월담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대요. 해와 달같이 생긴 연못이다. 그래서 못담자 써가지고 日月潭, 타이완 타이종시엔 난토시엔의 산중에 있는 호수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대만 이야기. 타이중이나 더 정확하게 난토시엔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석사 다닐 때 학교 대표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日月潭. 그때 머무르고 갔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日月潭입니다. 두 번째 어휘, 이제 자연에 대한 묘사들 막 나옵니다.群山环绕.群山이면 여러 산, 군산, 많은 산들이 환绕. 환绕하면 빙 둘러싼 거, 에워싸다, 둘러싸이다. 이걸 환绕. 群山环绕. 많은 산들이 이 호수를 에워싸고 있다. 많은 산들로 둘러싸이다. 그런 뜻입니다. 群山环绕. 내자로 같이 기억하세요. 산으로 빙 둘러싸이다. 群山环绕입니다. 下面 중국하면 내자 참 좋아해요. 树木茂盛. 树木茂盛. 이건 한자하고 비슷합니다. 수목이 무성하다. 똑같죠? 茂盛, 무성. 树木茂盛. 수목이 무성하다. 나무가 우거지다. 나무가 우거지다. 숲이 우거지다. 树木茂盛. 아시죠? 树木茂盛. 나무가 우거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거지다 뭐냐? 무성하다. 茂盛입니다. 네, 树木茂盛. 수목이 무성하다. 이제 이런 자연 묘사하는 이런 단어를 이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려면 SC 그 시험에도 자연에 대한 묘사에 대한 그런 이제 어휘들도 많이 출연합니다. 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면 이런 단어들 배웁니다. 4번 湖水碧绿. 湖水碧绿. 호수가 파랗다. 호수가 푸르다. 자, 이런 호수는 잘 아시겠고, 비율이라는 단어 봅시다. 비율이 한자로는 병록이네요. 짙은 녹색, 짙은 파란색. 비율이. 갑자기 정상리 벽계수야. 그 벽계가 떠오르는데, 자, 비율이 하면 말뭉치 한번 봅시다. 따페이. 비율이다 차오핑. 새파란 잔디. 우리 축구장 가면은 요즘 시설이 좋아서 비리다 차오핑입니다. 아주 새파란, 특히 손흥민 토트넘 그 주 경기장 보면은 비리다 차오핑, 아주 새파란 잔디죠. 파랗다를 좀 강조할 때 비율이 있습니다. 혹은 비리다 차오園, 비리다 차오園, 짙푸른 초원, 아주 새파란 초원. 아시겠죠? 란사하고는 달라요. 새파란 잔디, 짙푸른 초원. 비리다 차오園입니다. 요 삼성 이성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잔디를 차오핑, 초원을 차오園. 차오園해야지 차오園하면 안 돼요. 삼성 이성. 뭐죠? 차오메이, 딸기, 메이고, 미국. 삼성 이성 내려갔다 올라가요. 아이고, 그 뜻입니다. 한번 읽어야 되겠네, 그죠? 계속 봅니다. 비리와 붙어 다니는 단어들이 비리다田野, 푸르디 푸른 들판. 비리다田野, 푸르디 푸른 들판. 강조죠. 하여 비리다江水, 푸른 강물.
이제 여러분들이 산에 가시면은 앞에다가 무조건 삐리다什么什么 보시면 됩니다. 삐리다森林 짙푸른 숲을 산림. 들판에 가면은 삐리다田野. 강가에 가면은 삐리다江水. 야구장 가면은 축구장 가면은 삐리다 草坪.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말 뱉어 보세요. 삐리가 많네요. 계속해서 삐리다 树叶 새파란 나뭇잎. 삐리다 树叶 한 5월달쯤 되니까 산의 나무잎들이 새파랗대요. 그죠? 그때는 삐리다 树叶 혹은 池水碧绿 연못입니다. 못의 물이 파랗다. 삐리다 碧绿 아니 池水碧绿 연못의 물이 아주 파랗다. 자, 그래서 삐리는 짙은 파란색이다. 짙은 녹색이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5번. 이제 묘사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네요. 바오바오다 우. 자, 본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앞에 거는 바오바오다 우 하면은 옅은 안개. 엷은 안개 혹은 옅은 안개. 바오가 허우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두껍다 반대말. 얇다. 엷은 안개 혹은 옅은 안개. 바오바오다 우입니다. 옅은 안개, 엷은 안개. 자, 바오바오와 같이 다니는 단어들 한번 볼까요? 바오바오입니다. 형용사 중첩에서 강조합니다. 바오바오다 嘴唇 바오바오다 嘴唇 얇은 입술. 하요는 바오바오다 一层冰 얇은 얼음. 바오바오다 一层冰 자, 얼음에 대한 양사 一层冰 얼음이 1층으로 살짝 오는 거. 바오바오다 一层冰 얇은 얼음. 하요는 바오바오다 工资袋 얄팍한 월급 봉투. 工资袋 월급 봉투. 요즘 다 봉투 안 받죠. 요새는 다 입금하기 때문에. 자, 요 1페이지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이게 자의 묘사가 많기 때문에 따라 합시다. 중국은 무조건 보면 따라 읽는 연습해야 돼. 무조건 읽어봐야 돼. 눈으로 이해하고 넘으면 기억이 안 나요. 내일 되면. 자, 1번부터 따라 하세요. 大家请跟着我读一遍. 자, 따라 읽습니다. 日月潭 르 할 때 혀를 심하게 마시고 日月潭 日月潭 르 할 때 발음할 때 있죠. 의도적으로 혀를 마셔야 됩니다. 랑, 르 이렇게. 2번 산들이 에워싸다. 群山环绕 群山环绕 3번 수목이 무성하다. 树木茂盛 따라하세요. 树木茂盛 그 다음에 호수가 새파랗다. 호수가 짙게 푸르다. 湖水碧绿 湖水碧绿 유 발음이죠. 碧绿 자, 짙은 녹색 삐리입니다. 자, 삐리하고 관련된 말뭉참 이 기회에 같이 공부합시다. 새파란 잔디. 자, 따라하세요. 삐리다 草坪 삐리다 草坪 짙푸른 초원. 삐리다 草原 삐리다 草原 그 다음 푸르디 푸른 들판. 碧绿的田野 碧绿的田野 푸른 강물 碧绿的江水
碧绿的江水 그 다음 새파란 나뭇잎 碧绿的树叶碧绿的树叶 연못의 물이 파랗다 池水碧绿池水碧绿 이제碧绿 어디다 쓴지 아시겠죠? 5번 엷은 안개, 옅은 안개 薄薄的雾薄薄的雾 얇은 입술 薄薄的嘴唇薄薄的嘴唇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얇은 얼음 薄薄的一层冰薄薄的一层冰 얄팍한 월급봉투 薄薄的工资袋薄薄的工资袋 북경에서는 월급을 공제라 그러고 대만에서는 신수이라 공제는 사회주의 단어입니다. 임금 신수이가 월급이에요. 자, 단어만 외우면 안 됩니다. 관련 단어 말뭉치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下面 6번 제 노래 가사에서 이 단어 배웠는데 인인외외다 어렴풋하다 희미하다 아련하다 은은하다 은근히 뜻이 많네요. 어렴풋한 게 있죠. 시야가 흐려가지고 어렴풋하다 희미하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옵니다. 자, 원래 인위인데 AABB 형용사 중섭입니다. 자, 인위외외하고 같이 다니는 말뭉치 한번 볼까요? 어슴푸레한 불빛 어슴푸레한 불빛 정말로 인위외외다灯光 인위외외다 灯光 어슴푸레한 불빛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올 것 같네요. 下面 희미하게나마 보이던 별들이 인위외외다 싱싱 인위외외다 싱싱 희미하다 어슴푸레하다 말고 세 번째 인위외외다 疼 이런 표현 배가 은근히 아프다 배가 살살 아프다 인위외외다 疼 살살 아프다 할 때도 은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인위외외다 疼입니다. 자, 인위외외다 灯光 인위외외다 星星 인위외외다 疼까지 기억하시고 7번 倒映在湖水中 호수에 거꾸로 비친 자, 倒映이 뭐예요? 우리 호숫가 가면은 탑들이 있는데 물속에 비친 탑은 거꾸로 돼 있죠. 그걸 倒映이래. 거꾸로 비치다. 반영되다. 거꾸로 비치는 거. 반영되다 하면 좀 헷갈리는데 거꾸로 비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倒映. 倒가 여러분 倒가 뭔지 하면은 저거 倒着走 하면은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물구나무 서서 가는 거. 倒 사성이에요. 倒가 있고 倒가 있어요. 거꾸로 하면은 저거 倒映 倒 사성해야 돼요. 그래서 倒映在湖水中 하면은 호수에 거꾸로 비친. 자, 본문에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月亮倒映在水面上 水面上 달이 倒映在水面上 물수면에 거꾸로 비치다. 밤에 가면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호수에 비치죠. 그때 月亮倒映在 동사在장소입니다.
倒映在水面上 달이 물에 거꾸로 비치다. 혹은 晚霞倒映在江面上 晚霞는 저녁 노을이 저녁 노을이 倒映在 倒映 뒤에는 항상 이게 짜이가 많이 나오네요. 어디에 비치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치다. 자, 비치는 것을 중국말로 倒映이라고 그런다. 요거 호수에 거꾸로 비친 요 말만 기억하세요. 倒映在湖水中倒映在湖水中 자연명사가 3만대 2분간은 8번 太阳高照太阳高照 태양이 높은 곳에서 비춘단 말이에요. 태양이 높이 솟아 있다. 태양이 내리쬐다. 해가 중생에 떴다. 이 말입니다. 太阳高照 예를 들어서 到太阳高照的时候还没有起床 해가 높이 뜰 때까지도 还没有起床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중생에 떴는데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到太阳高照的时候还没有起床 단어 볼까요? 艳阳高照 태양이 장렬하다. 햇빛이 쨍쨍하다. 이때는 뜨거운 태양입니다. 艳阳高照 태양이 장렬하다. 햇볕이 쨍쨍하다. 그 다음 福星高照 저기는 복성 운이 좋다. 행운이 함께하다. 운대가 오다. 제가 이전에 대만에서 유학할 때 홍진보 그 영화의 제목이 福星高照였어요. 그때는 제목 뜻도 모르고 봤네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福星高照 운이 좋다는 뜻입니다. 복의 별이 높이 비친단 말이어서 운이 좋다. 행운이 함께하다. 그럼 우리 하나 배울 때 祝你福星高照 이러면 되겠네.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祝你福星高照 자, 高照라는 말에서 太阳高照에서 福星高照까지. 자, 隐隐约约的倒映在湖水中 还有太阳高照 우선 제목만 본문에 나온 단어만 기억하세요. 예문은 참고하시고. 그 중에 재미있는 단어 福星高照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행운이 함께하다. 운때가 오다. 좋은 단어네요. 자, 계속 갑니다. 9번 清晰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독해할 때 많이 출연하는 단어 위주로 빈도수 높은 단어 위주로 공부합니다. 清晰 이 清晰가 뭐냐면 또렷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TV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거 있죠. 그건 清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清晰하면은 또렷이, 선명히, 분명히, 또렷하게, 선명하게, 생생하게 조금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清晰다는 또렷이, 선명히, 분명히, 또렷한 뜻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되죠. 무슨 단어는 반드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뭉치를 기억하고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단어는 말이죠. 뼈마디가 어디 붙어 있느냐, 팔에 붙어 있느냐, 다리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뚜렷이, 생생하게, 선명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노래 가사 같은데 分手时的情景清晰的再现在他的脑海里
헤어질 때 장면이 헤어질 때의 광경이 뚜렷이 또렷하게 在现在 동사자입니다. 그의 내리 나오하입니다. 삼성이니까 이승삼성으로 나오하이 그의 내리에 在现在 다시 떠올랐다. 재현했다. 헤어질 때의 광경이 또렷하게 그의 내리에 다시 떠올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가족들 6.25 때 헤어질 때 그 모습이 清晰的在现在他的脑海里 아직 지금도 또렷하게 그의 내리에 다시 떠올랐다. 재현하다. 在现在입니다. 在现在 발음이 내리란 단어 나오하입니다. 두뇌의 바다. 2번 30年前的事情30年的事清晰地浮现在脑海里 30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浮现도 떠오르다. 어디에? 脑海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다. 30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30年前的事清晰地浮现在脑海里 최근에 저 태권도 사범하신 분 김건희하고 잘 아시대요. 김건희가 첫 번째 결혼한 날짜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뭐 89년도 몇월 몇일. 그분 기억력 굉장히 좋던데. 清晰地浮现在我脑海里 생생하게 그러니까 사회자가 你的记性怎么这么好 기억이 왜 그리 좋으시죠?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됐는데도 30년 전의 일을 어제 일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清晰地浮现在脑海里 자, 이 독해 연습도 되네요. 3번 天亮了云山清晰地呈现在眼前 날이 밝자 먼 산이 清晰地 선명하게 呈现 이것도 나타나다 보인다 눈앞에 나타난다. 날이 밝자 먼 산이 선명하게 눈앞에 나타났다. 선명하게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清晰가 뚜렷하게 혹은 생생하게 혹은 선명하게. 자, 읽는 거 생각할게요. 요 세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기억하세요. 다 동사자입니다. 在现在, 浮现在, 呈现在 장문할 때 참고하세요. 어디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보인다. 2번, 이번에 10번. 이것도 展现在眼前 동사자이네요. 展现하면 펼쳐지다, 전개되다. 눈앞에 펼쳐지다, 눈앞에 전개되다. 展现在眼前 동사자 眼前입니다. 1번 壮丽的全景就展现在眼前. 壮丽的全景 멋진 전경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가 파산했을 때 바다와 산딩, 산 정상에 가면은 어때요? 壮丽的全景 어떤 장엄하고 아름다운 멋진 전경이 저 展现在眼前 우리 눈앞에 펼쳐지죠. 壮丽的全景 멋진 전경, 전체의 모습, 전체의 경치가 展现在眼前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다. 2번 令人吃惊的场面展现在眼前. 令人吃惊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그 장면이 놀라운 광경이 展现在眼前 눈앞에 전개되었다. 일단 놀라운 광경이라는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자, 오늘 특이하게
동사자의 문장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 어디에 뭐 눈앞에 펼쳐지다, 내리에 떠오르다, 뭐 이런 거. 展现在眼前 장문을 참고하세요. 그 다음 11번 멍멍细雨 멍멍细雨 보슬비입니다. 보슬비 마오마오위, 가랑비 시위 가는 비, 마오마오위 보슬비 가랑비 같은 말이죠. 시위 멍멍 시위. 자, 예문 한번 봅시다. 窗外下着蒙蒙细雨 창밖에는 下着 내리고 있다 가랑비가. 下着蒙蒙细雨 그냥 가랑비라 그러네요. 멍멍 2번 멍멍细雨湿润了大地. 보슬비가 湿润 하면은 밑에 다 옆에 단어 있죠. 촉촉하게 적시다 이 뜻이에요. 湿润 멍멍细雨湿润了大地. 보슬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다. 자, 자연 묘사하는 단어들 오늘 많이 배웁니다. 한 번 들어서 기억 못해요. 반복해서 여러분 예문 읽기 바랍니다. 시위 해도 됩니다. 시위 혹은 마오마오위. 저는 마오마오위를 많이 쓰는데 보슬비 가랑비. 근데 이제 또 내자로 멍멍 시위 이렇게도 쓰네요. 자, 계속 갑니다. 내용이 많아서 12번 피상 칭사 이런 단어. 피상이란 말이 뭐냐면 걸치다. 옷을 입는 게 초안은 입는 건 초안이고 살짝 어깨에 걸치는 걸 피라 그래요. 피상 하면 보호까지 넣어가지고 살짝 걸치다. 피상. 우선 피상부터 봅시다. 예의 피상 이件黑色袍子出了门. 할아버지께서는 검은색 파우즈, 우리 그 장파오 있잖아요. 두루마기. 검은색 두루마기를 피상 걸치고 출러면 문 밖으로 나갔다. 목적어가 단어가 한자일 때는 추말로 안 하고 출러면 동사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외출하셨다. 걸치다. 예의 피상 이件黑色袍子出了门. 아시죠? 걸치다. 2번 봅시다. 피상婚纱的她美得十分耀眼. 결혼식 장면이네요. 피상婚纱, 훈사가 면사포. 면사포를 살짝 걸친 그녀는 美的 아름답기가 정도봅니다. 十分耀眼 눈을 부시게 한다. 면사포를 걸친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문학 작품이네요. 이건. 披上婚纱的她美得十分耀眼. 눈부시다 뜻입니다. 耀眼이 美得十分耀眼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 표현도 멋있네요. 자, 걸치다는 말. 3번 大自然披上了绿色新装. 대자연은 绿色新装 녹색의 새 옷을 걸쳤다. 입었다. 자연이 옷을 못 입죠. 그러니까 천 대신에 피를 썼어요. 자, 요 세 예문 다 멋있어요. 피상, 걸치다. 제가 엄선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한 단어. 얇은 망사, 베일, 얇고 가벼운 고급천. 지난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많은 그 해외 기빈들이, 여성분들이 그 천상 칭사, 얇은 망사 걸치고 놓으대요. 마우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2번 12번
피상 칭샤하면은 베일을 걸치고 얇은 망사를 걸치고, 자, 자연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도 피상 칭샤, 마치 베일을 걸친 것 같았다. 비가 올 때가 되면 그런 뜻입니다. 13번 징우, 뜻이 경물, 우리는 이제 풍물, 이거보다는 풍경입니다. 징우는 풍경, 경관, 경치, 여기에 가까워요. 예문 한번 볼까요? 秋天的九寨沟, 저 발음 보세요. 九寨沟입니다. 가을날의 구체구는, 九寨沟 아시죠? 제가 중국에서 다른 곳은 안 가도 九寨沟하고 황산, 요 두 군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유학을 오래 해도 놀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한동안 九寨沟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셨죠? 秋天的九寨沟 景物格外美丽. 가을의 九寨沟는 풍경이 格外 유달리 아름답다. 格外特别이 뜻입니다. 유달리 특별히, 풍경이 유달리 아름답다. 景物格外美丽. 이게 풍경을 말할 때는 메리 쓰고 사람을 말할 때는漂亮쓰고. 景物格外美丽, 풍경이 유달리 아름답다. 九寨沟입니다. 2번 对于自然景物大家可以各有所好各取所需. 자, 독해 공부입니다. 이거는 자연 풍경에 대해서는 모두들 자, 各有所好입니다. 이때 발음 하오 사성이에요. 각자의 좋은 것, 각자의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자연 풍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강을 좋아하고, 各有所好입니다. 그래서 各取所需, 각자 요구대로 감상할 수 있다. 밑에 단어 한번 봅시다. 요 8단어는 가시다입니다. 各有所好,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바가 있다. 各取所需, 각자 필요한 만큼 가지다. 원래 취가 가지다 뜻이죠. 여기서는 감상하다 뜻인데. 자, 요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어려워서 따라합니다. 对于自然景物입니다. 자연 풍경에 대하여. 对于自然景物大家可以各有所好各取所需. 요 8글자 외워보세요. 大家可以各有所好各取所需. 모두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고 각자 요구대로 감상하시면 됩니다. 景物 하면은 여기서는 풍경, 풍경, 경치 그런 뜻입니다. 자, 단어 쪽 살펴봤고 이제 뜻풀이 한번 해봅시다. 하요, 빨리 할게요. 一片朦胧, 다인 줄 알았어요. 一片 하면은 온 전체가 이런 뜻이고 온통 이런 뜻입니다. 朦胧 하면 흐릿하다, 희뿌옇게 흐려지다. 朦胧이 달빛이 흐리다, 흐릿하다 에서 나오는데 모하다, 어렴풋하다. 그래서 一片朦胧 하면은 온통 흐릿하다, 온통 희뿌옇게 흐려지다. 一片朦胧. 왜 비가 오고 나면은 그 강가에 호숫가에 뿌옇잖아요. 그걸 一片朦胧이라고 해요. 15번 仙境 성경, 신선에 사는 신선계, 경치가 신비스럽고 거룩한 곳, 흔히 우리 말하는 무릉도원, 별천지를仙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九寨沟如仙境一般. 九寨沟는 마치 별천지 같아서, 무릉도원 같아서 游客到此, 관광객이 이곳에 오면은
우부 아닌 것이 없다. 리우리엔 왕판 단어 볼까요? 리우리엔 왕판 이 단어 많이 쓰죠. 예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원래는 놀이에 빠져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있다. 어떤 일에 미래를 두어서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다오츠 우부 리우리엔 왕판 하면은 이곳에 와서 절정에 푹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실제 가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九寨沟如仙境一般像什么什么一样이 뜻입니다. 九寨沟는 마치 별천지 같아서 사람이 사는 아니고 신들이 사는 신선이 사는 그런 지역 같아서游客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면은 우부 리우의 왕판 절경에 푹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리우의 왕판 하면 어디에 빠져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까먹다. 왕판, 왕로 회자 그 뜻입니다. 리우리엔 왕판. 자, 오늘 사자성 많이 나오네요. 16번 풍광시우리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풍경이 수려하다, 풍경이 아름답다. 풍광시우리, 풍광시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 시인,游客 시인 하면 끌어들이다.游客는 관광객을 유치하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다. 시인,游客 요렇게 여기 말뭉치는 뭐예요? 말뭉치 시인,游客입니다. 관광客하지 말고 游客 하세요. 관광객. 예를 들어서 시인라成千上万的游客 수천 수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시인라 成千上万的游客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成千上万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수천 수만에서 대단히 많은 엄청난 그런 뜻입니다. 자, 단어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덧풀이에 들어갑니다. 자,日月潭 고유명사니까 日月潭이라고 하시고 중국어를 모르는 분한테는 대만에 1월담이라는 데가 있다.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문장입니다. 대륙 사람들도 이 日月潭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值得去一趟的地方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대만도 자연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日月潭 한번 봅시다. 日月潭是我国台湾省最大的一个湖. 日月潭은 我国 우리나라 我国입니다. 중국이죠. 我国 台湾省 중국 대만성 우리나라 대만성에서 가장 큰 호수다. 대륙 사람들은 반드시 타이완성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성. 중국의 수많은 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대륙거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日月潭是我国台湾省最大的一个湖。它在台中附近的高山上 그것은台中 부근의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它在 여기 자에는 동산이에요.台中 부근의 가오산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台中 附近데 아까 난도시이라고 그랬는데 지리명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역사 문화를 보시려면 타이베이 가시고 자연 풍광을 보시려면 타이중에 가셔야 돼요. 중국 중부 지방에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화롄이죠. 화롄. 그게 참 멋있어요. 타이중, 아리산, 위산 전부 다 대만 중부 지방에 있어요.
저는 뭐 거의 다 가봤는데. 자, 그 다음에 그것은 타이종 부근의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那里群山环绕，树木茂盛，周围有许多名胜古迹. 자, 여기는 한이 핑이 없어요. 그것은群山环绕, 산들로 둘러싸, 그 호숫가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树木茂盛, 수목이 무성하며, 周围有, 주위에는 许多名胜古迹, 주위에는 많은 명성古迹가 있다. 아시겠죠? 许多名胜古迹. 그렇게 하면 논다고 하지. 명성古迹는 뭐 많이는 못 봤는데. 자, 여기서 群山环绕, 树木茂盛, 이런 단어들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日月潭很深, 湖水碧绿. 1월담은 日月潭은 매우 깊다. 찾아보니까 수심이 한 20에서 40m. 40m면 꽤 깊네요. 很深, 湖水碧绿, 호수는 새파랗습니다. 이런 수심은 깊고 호수는 새파랗다. 근데 湖中央有个美丽的小岛. 호수 한가운데 중앙에 아름다운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有美丽的小岛, 叫光华岛. 광화岛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재밌게 호수 중간에 또 자연스럽게 작은 小岛,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 이름이 광화岛. 우리 광화문 할 때 광화 이거 아닌가요? 자, 이 관은 문장은 안 어렵지 않은데 자연을 묘사한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 갑니다. 小岛把湖水分成两半. 작은 섬은 把什么分成什么, 무엇으로 나누다. 작은 섬은 호수를 둘로 나누는데, 작은 섬은 호수를 둘로 나뉘어지는데, 北边向圆圆的太阳, 叫日潭. 북쪽에는 마치 圆圆的太阳, 동그란 해와 같아서, 叫月潭. 안 들리지? 日潭, 태양못. 북쪽에는 마치 像圆圆的太阳, 동그란 태양 같아서 日潭. 헬라탄에는 일담, 1월담 할 때 일담, 日潭, 태양못이라고 부르고, 南边向弯弯的月亮. 弯弯的 우리 옛날에 배웠죠? 弯弯的小船인가? 弯弯的月亮. 남쪽은 마치 구불구불한 月亮, 달과 같아서 叫月潭, 달못 이라고 부른다. 이 호수 이름 참 멋있게 잘 지었어요. 호수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둥그란 해와 같다고 해서 르탄이라고 그러고, 또 남쪽은 휘어진 달과 같다 그래서 위에탄을 부른다. 합해가지고 르위에탄이다. 아주 取名取得非常好, 이름 참 잘 지었어요. 清晨湖面上飘着薄薄的雾.清晨 새벽에湖面上 호수 위에는 飘着 흩날리고 있다. 薄薄的雾. 엷은 안개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호수가 새벽은 안개가 쫙 끼죠. 그걸 갖다가 飘着薄薄的雾 그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엷은 안개가 飘着 흩날리고 있습니다.
天边的晨星和山上的点点灯光. 하늘의晨星 하면 새벽의 별, 하늘의 새벽별과 山上的 산 위의 点点灯光 하면은 작은 불빛들이 점만한 작은 불빛들이 隐隐约约的倒影在湖水中 은은하게 倒影在湖水中 호숫가를 거꾸로 비추고 있다. 아침을 새벽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새벽은 호수 위에 얇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 끼어야 돼야 되겠네. 하늘의 새벽별과 산 위에 작은 불빛들이 은은하게 호수에 거꾸로 비추고 있다. 倒影在湖水中. 이제 영상 보시면 압니다. 유튜브에 1월담 혹 아니면 르웨탄 하면은 어떤 분이 르웨탄을 4K 화면으로 아주 선명하게 멋지게 작품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제 블로그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中午太阳高照. 이제 한낮에는 태양이 내리쬐면은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면 太阳高照 금방 배웠죠. 整个日月潭的美景和周围的建筑都清晰地展现在眼前. 1월담 전체의 아름다운 경치와 주위의 건축물들이 모두 뚜렷하게 눈앞에 뚜렷하게 펼쳐진다. 이제 태양이 그죠? 중천에 뜨면은 일단 전체의 모습과 전체의 아름다운 모습과 주변의 그 건축물들이清晰다 뚜렷하게 내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지금 뜨풀입니다. 뜨풀이. 읽는 조금 이따 할게요. 대신 잘래요. 要是下起蒙蒙细雨，日月潭好像披上轻纱。要是 만약 下起蒙蒙细雨, 만약 보슬비, 가랑비라도 내리기 시작하면 下起雨来. 근데 지혜는 下起雨来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만약 가랑비라도 내리기 시작한다면 1월담은 마치 披上轻纱, 얇은 망사, 베일을 걸친 것 같아서 1월담은 마치 베일을 披上轻纱 옆에 나왔죠. 금방 베일을 걸친 것 같아서 周围的景物一片朦胧, 주위의 경관들은 一片朦胧, 온통 희뿌옇게 흐려지고 주위의 경관은 온통 희뿌옇게 흐려져 就像童话中的仙境, 마치 동화 속의 별천지와 같다. 만약 비라도 내린다면 이러다 마치 그 얇은 베일을 걸친 것 같아서 주위의 경관은 온통 희뿌해져 가지고 마치 동화 속의 별천지와 같다. 像童话中的仙境. 그 다음에 日月潭风光秀丽. 이러다 풍경이 수려해서 풍경이 아름다워서 吸引了许许多多的, 자, 许多的 AABB형이죠. 许许多的中外游客,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许许多多 하고 재밌는 단어. 우리 한국어는 국내외라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 플러스 외국입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이 담긴 단어예요. 세상엔 두 가지 세상이다. 하나는 중국이라는 세상과 중국 이외는 다 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우리는 국내외, 고내외를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 습관적으로 중외를 이게 중화 사상이든 중국과 외국과 중국을 똑같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오만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근데 번역할 때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자, 이 문장 초급반에 어렵지만은 중급 이상부터는 이런 문장도 이제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연을 묘사한 거.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교재예요. 너무 비비꼬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금방 덧풀이한 거를 상기하시면서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듣기 연습도 하세요.日月潭。日月潭是我国台湾省最大的一个湖，它在台湾省中部的山区，那里群山环绕，树木茂盛，周围有许多名胜古迹。日月潭很深，湖水碧绿，湖中央有个美丽的小岛，叫光华岛。小岛把湖水分成两半，北边像圆圆的太阳，叫日潭；南边像弯弯的月亮，叫月潭。清晨，湖面上飘着薄薄的雾，天边的晨星和山上的点点灯光，隐隐约约地倒映在湖水中。中午，太阳高照，整个日月潭的美景和周围的建筑都清晰地展现在眼前。要是下起蒙蒙细雨，日月潭好像披上轻纱，周围的景物一片朦胧，就像童话中的仙境。日月潭风光秀丽，吸引了许许多多的中外游客。 자, 두 번째 영상 보기가 아시겠죠? 그 묘사하는 게 내용에 맞춰서 화면도 바뀌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 낭독 훈련입니다. 日月潭 제가 한번 읽으면은 여러분은 따라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탑해놓고 한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문장을 두세 번 이상 읽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자, 수업 시간이니까 그냥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두세 번, 한 문장을 두세 번씩 읽고 넘어오세요. 밑에 참고 초급도 따라하세요. 한인 핑인을 참고하시고. 请大家跟着我读一遍. 자, 따라 읽겠습니다. 日月潭是我国台湾省最大的一个湖。 따라 하시죠. 따라하세요. 它在台中附近的高山上，那里群山环绕，树木茂盛，周围有许多名胜古迹。日月潭很深，湖水碧绿，湖中央有个美丽的小岛，叫光华岛。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또 혼자서日月潭是 我国台湾省 여러분 我国 대신에 중국어로 바꿉니다. 중국台湾省 最大的一个湖 중국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할 때 我国입니다. 그럼 한국이죠. 중국어로 바꾸세요. 중국台湾省 중국 대만성 최대견 한 문장을 한 3번씩 읽고 넘어오세요. 시간 관계에서 다 못 읽습니다. 下面小岛把湖水分成两半小岛把湖水分成两半 호수를 둘로 나눌 수 있다. 北边向圆圆的太阳叫日潭 여기까지 北边向圆圆的太阳叫日潭 그 다음 南边向弯弯的月亮叫月潭 南边向弯弯的月亮叫月潭 下面清晨湖面上飘着薄薄的雾清晨湖面上飘着薄薄的雾天边的晨星和山上的点点灯光다시天边的晨星和山上的点点灯光隐隐约约的倒映在湖水中隐隐约约的倒映在湖水中中午太阳高照整个日月潭的美景和周围的建筑 다시 中午太阳高照整个日月潭的美景和周围的建筑都清晰地展现在眼前 따라하세요. 都清晰地展现在眼前 下面要是下起蒙蒙细雨日月潭好像披上轻纱 다시 要是下起蒙蒙细雨日月潭好像披上轻纱周围的景物一片朦胧就像童话中的仙境 다시 周围的景物一片朦胧就像童话中的仙境 下面最后一个日月潭风光秀丽 여기까지 日月潭风光秀丽吸引了许许多多的中外游客 吸引了许许多多的中外游客 마지막 붙여서 日月潭风光秀丽吸引了许许多多的中外游客 한 문장을 3번 이상 꼭 읽기 바랍니다. 口道 입으로 저장한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자, 읽기 있죠, 이거. 여러분 이제 핑이 없는 상황에서 日月潭是
中国台湾省最大的一个湖 해서 쭉 읽기 바랍니다. 자신 읽다가 발음 모른다 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발음 찾아보고, 한이 빙이 없는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는다. 그러면 이 수업은 성공적입니다. 이 수업은 그러면 이제 마스터한 거예요. 떠듬거린다. 안 됩니다. 발음 상태가 없는 문장을 중국 글자만 보고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요 읽기 과정, 요 본문을 한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3번씩 읽고, 제 수업이 길어지는 이유는 선생님 해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떠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한테 시간 주잖아요.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최소한 2번 이상 읽으세요. 모르시면 사전 찾아보면서 읽고. 다시 기억하세요. 外语是练出来的. 외국어는 연습을 통해서 완성된다. 外语是练出来的. 연말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没有练习不可能达到一个水平. 연습이 없이는 절대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 자, 마지막 제가 또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你们去过台湾吗? 여러분 대만 가보셨어요? 아마 한동안 대만 여행 가는 게 이제 노비자라서 많이 가셨을 겁니다. 자, 왼쪽 그림은 대만 전토,台湾 전토입니다. 타이베이, 대만 수도죠. 제 블로그에 중국과 대만은 같은 나라인가? 그걸 썼는데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부지방에 보니까 난토라는 글자가 있네요. 한국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여기에 이제 르비에탄이 있는 게.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대만 큰딩 공원이 있는데, 제 졸업여행 때 여기 가봤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큰딩 공원에서 보면은 바로 태평양이 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숨을 쉬는 고래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전라남도를 합한 것 같은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제 마음속에 중국과 대만의 영토의 크기는 차보도 비슷합니다. 실제 크기는 조그만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 차지하는 그런 영토의 크기는 비슷해요. 남북한 차이가 많아요. 제가 역설적으로 이 큰 중국 땅이 지금 중화민국 장개석 있거든 국민당이 통치하고 대만을 공산당이 통치한다. 이러면 중국이 훨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기 많은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공산당은 정말 무지막지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 블로그에 어떤 아주 가난한 초등학교 학생이 쓴 장문입니다. 제목이 世界上最悲伤的小学作文. 신문 제목인데 세계에서 가장 슬픈 초등학교 장문. 제목이 레이입니다. 레이. 눈물이에요. 거기 보면 맨 끝에 이렇게 해놨어요. 课本上说有个地方叫有个地方有个日月潭. 맞게 적었나?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말하기를 이 르웨탄이라는 어떤 지방이 있다고 하던데요. 교과서에서 말하기를 대만에 가면은 르웨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那就是女儿想念母亲流下的泪水. 이라고 끝나요. 그것은 바로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흘린 눈물로 이루어진 연못이라고 했다. 옛날 중국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르웨탄은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흘린 눈물로 이루어진
연못이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만 중국 교과서에는 이렇게 르웨탄 내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교과서도 실려 있고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흘린 눈물이 만들어진 연못이 르웨탄이다. 또 한마디 배웠습니다. 好，今天讲到这儿，마칩니다. 다들辛苦了， 수고하셨습니다.